안녕하세요. 그 메이커즈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릭쌤입니다. 한국 이름은 유다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 이번 봄방학 관련해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실은 이제 이 학원 수업이라는 게 뭐 학원도 있고 강사도 있고 물론 이제 학부모, 학생 그리고 이제 여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학원 강의라고 하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학생이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시험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지, 그리고 이제 그 정도만 돼도 이제 아주 좋은 강의겠지만, 이게 또 이제 확률적으로 높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다른 부분들은 실은 잘은 모르겠고, 가장 그 본질적인 부분이자,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봄방학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는지,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여행으로 꼽았는데, 이게 어떤 거냐면, 뭐 여행 가서 야채 먹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우리가 이제 어떤 여행을 가게 되면 처음에 설레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일단은 되게 낯섦을 느끼겠죠.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맨 처음에 주목하게 되는 거는 차이점일 텐데, 이제 여행지에서 시간도 좀 지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하다 보면은 아마 그 되게 차이점이 공통점을 발견하는 시간들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, 우리나라에선 이랬는데 다른 나라에 갔더니 내가 똑같이 행동을 했더니 이런 부분은 통하지가 않는다. 물론 이제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좀 더 깊게는 이제 그 나라의 철학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하겠지만, 이제 오래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에 이렇게 포커싱을 하기보단 점점 그래도 요 살아보니까 결국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,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제 요런 경험들이 좀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, 결국에는 뭐 이 나라에 가도 똑같고 저 나라에 가도 똑같고 나는 이제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혼자 살아갈 수 있겠다, 뭐 이런 좀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요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면, 실제로 이제 봄방학 강의들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프랩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마다 어떤 이 기출을 해석하는 방향, 편집하는 방향, 그리고 이제 이 기출을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전달하는 방향은 다르겠지만,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은 딱 그 시험을 앞두고 거의 똑같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받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, 이 기출을 보는 관점이 뭐 정말로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실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강사로서는 좀 예민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,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, 학생들은 뭐 올해 시험, 작년 시험, 재작년 시험 뭐 그렇게 관심이 많겠어요. 학생들은 그냥 풀어서 맞으면 되는 입장이고,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데, 약간 뭐 날카롭게 얘기를 하자면, 일단은 그 건강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해볼게요. 우리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 게 먼저일까, 아니면 담배를 끊는 게 먼저일까,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, 담배 끊고 뭐 술 줄이고 커피도 조금 줄이고, 그리고 이제 뭐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, 이렇게만 하면 실질적으로 뭐 문제는 안 되겠죠. 근데 이제 이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, 내가 비록 담배는 피지만 비타민C나 뭐 오메가3 뭐 이런 건 좀 챙겨 먹어야겠다,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.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오개념을 제거하는 게 뭔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오개념 제거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,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전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, 공부를 할 때 머리를 많이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. 이거는 거의 뭐 모든 인간이 그럴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인간들이 존재하긴 하는데,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쓰고 싶지 않을 때,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, 지나치게 일반화를 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를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.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충분히 내가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있지 않는데도 이제 안다고 착각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. 분명히 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숱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부분이 아니었고 저 부분이 아니었고, 이렇게 이 코드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, 이런 거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는 안다,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.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더더욱이 이제 뭐 온라인 수업들로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좀 더 심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
그 학원에 오면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작업은 5개념들을 다 이렇게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게 또 이제 막 그러면 테스트를 봐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지고 애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막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고요. 왜냐면은 이 5개념이라는 게 여러분들, 이 학생들의 선배들 때부터 늘 똑같았어요. 어떤 부분은 애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뭐 지나치게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테스트를 하면서 애들은 문제 틀려서 상처받고 선생님은 뭐 요거 하나하나 또 분석해주고 어머니들한테는 또 그 말씀드려서 얘는 어디가 약하고 뭐 어디는 괜찮고 이거 실은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요. 왜냐면은 이미 그냥 대부분 이제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5개념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늘 가지고 있어 왔고,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이렇게 설명들 다 해주고, 그리고 나서 이 나쁜 버릇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그 5개념이 제거가 됐는데 다시 살을 붙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문제도 풀려야 되고,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가봤더니 선생님이 그게 또 아니래요. 이쪽으로 가봤더니 또 그건 아니래요. 이쪽으로 가봤더니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된대요. 이런 거를 실제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죠. 이제 이 부분을 충분히 연습을 시키는데 막 그렇게 뭐 테스트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너무 지나치게 이제 초반에 테스트 위주로 힘을 빼버리면은 애들은 애들대로 상처받고 또 어머니들의 괜히 그 불안감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. 학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형편없는 실력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놨다. 이렇게 해서 좋을 수는 있겠는데, 실은 그 막 봄방학 특강이나 이런 그 뭐 2, 3주 되는 기간 안에 애들을 되게 안정적으로 점수를 내는 건 선생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바쁜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알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요것도 아니었고 저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거구나 하는 그 순간이 와요. 이 순간은 뭐 같은 토픽 내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토픽들이 연결된 부분에서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캘큘러스가 이런 내용이었구나. 뭐 토픽 A랑 토픽 B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어떤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온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요 부분을 굳이 뭐 컬브로 표현을 하자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신 중에 하나가 실력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향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단계별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특히 수학 실력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요. 이렇게 되게 응축된 에너지가 쭉 깔려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 기간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 수업에서 중요한 포인트고 처음에 이제 애들이 어떤 부분을 틀릴지 알고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뭐 그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진 않아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부모님들은 거의 그 막 어떤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 애 관리를 하는데 뭐 카메라를 켜놓고 뭐 애가 뭐 딴짓을 하진 않을까 이런 거에 조바심을 내시는데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수업을 알아듣겠고 자기가 이제 막상 공부를 해서 도움을 얻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풀리더라 그러면 굳이 딴짓을 하지 않거든요, 애들은. 그리고 이제 제가 애들 그 카메라 켜놓은 거 얼굴 봐봐야 얘네들이 어딜 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화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. 그래서 요 아하 모먼트까지 가기가 정말로 힘들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애들도 동기부여 뿜뿜이고 저도 이제 신나고 이제 요 상황에 들어가긴 하는데 문제는 원래 이제 진짜 그 초인류들을 보면 요 순간에서부터 개별적으로,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제 자신의 어떤 강점과 약점 뭐 이런 포인트들을 다 알고 의식적인 연습을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 이건 이제 초인류들의 얘기고 여기까지는 그거는 우리가 바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아주 낮은 확률로 그런 학생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1년에 뭐 한두 명 만나보기가 힘들고 대부분은 이제 쉽게 가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의식적인 연습을 반복을 시켜주는데 되게 그 강사로서는 좀 치사하고 더럽게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
이렇게 뭐 거의 세뇌하다시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요맘때쯤 되면은 이미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후달리거든요, 강사로서. 그래서 점수는 무조건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순간이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거의 세뇌형 강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. 기출을 다룰 때 그래서 이제 저는 트렌드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트렌드라는 거는 실은 뭐 거의 한 99% 작업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1% 정도 그냥 어떤 자신감 차원에서 이제 애들한테 심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롱텀으로 보게 되면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겠지만 뭐 그냥 애들 입장에선 트렌드 같은 거 없어요. 그냥 알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고. 그래서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관리 부분도 보통 이 수업 소개 설명 영상에서는 이제 어떤 학원 입장에서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관리, 뭐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학원이 학생을 관리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 병원 입장이라고 한다면 병원이 환자를 관리를 할 때 주기적으로 뭐 어떤 혈액 검사를 하고 뭐 혈압이 높으시고 뭐 어떤 피에 기름기가 좀 있고 뭐 이래서 뭐 당뇨기도 좀 있다고 해서 뭐 혈압약을 처방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좋은 관리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건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진짜 그 학생 입장에서 건강 관리란 건 어떤 거냐면은 뭐 저는 첨삭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수업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첨삭을 왜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안 틀리면 되잖아요, 애들이. 그래서 애들이 안 틀리게끔 처음부터 어떤 그 FRQ나 뭐 주관식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지 점수가 안 깎이는지 거의 뭐 출제자 애들이 채점자 수준으로 실력이 올라가게끔 설명을 해주고요.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자기 걸 채점에서도 몇 점이 나올 수 있는지 알 정도로 그러니까 채점 기준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오르고 나서는 문제를 푸는 속도가 달라져요. 충분히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첨삭을 할 일도 거의 없어지는 거고 또 실은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. 틀리지 않는 거.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그런 관리보다는 그냥 학생들이 정말 건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관리. 여기에 뭐 거의 100% 포커싱을 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뭐 그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초반에는 실은 대부분의 애들이 비슷비슷해요. 뭐 학교에서 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무수히 많은 오개념들로 거의 이렇게 뒤덮여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절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 원하는 그 수준까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부터는 뭐 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관리는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AP를 되게 여러 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이제 본방학에도 오겠지만 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.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. 이런 친구들 보면 이제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면 진짜로 알아서 하기는 해요. 알아서 하긴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미치지 않고서야 알아서 하겠죠. 근데 그때 되면은 좀 되게 시간적으로 후달릴 수도 있고 또 사람 일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거든요. 뭐 학교 파이널이라든지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그냥 학원에서 수업 들어봐라 하면은 학생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수업을 들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런 걸 느끼면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고 미리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봄방학은 기본적으로 유학생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계절인 것 같아요. 뭐 거의 모든 오피셜 테스트들의 점수를 뽑아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굳이 뭐 다른 말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학생들 성적 안정적으로 내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쪽에만 포커싱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